안녕하십니까. 시사대담 프로그램 중한대화의 사회를 맡은 인민화보사 월간중국 외국인 전문가 박영서입니다. 중한대화는 인민화보사 한국어판 월간중국이 마련한 시사대담 프로그램으로서 양국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한중 양국 간 핫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서 주제는 G20 정상회의 한중 양국 정상회담 만남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우선 동아시아 평화연구원 김상순 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월간 중국 편집장 장충의 편집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만간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서로 만나서 회동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만남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만나셔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현재 저희가 한중 간에 24년간의 성공적인 외교사에 있어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볼 수 있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서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신뢰도를 쌓았고 또 그것이 현재 한중이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안보에 대한 긴장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도 충분히 했습니다. 더구나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뒤 개인적인 사적인 이전의 관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반 기간 동안 두 분이 이뤄낸 한중 간의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신뢰도를 이전보다는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남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보 영역입니다. 한중 간에는 안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피동적으로 외부 요소에 의해서 상호 간에 결국은 갈등이 발생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오늘 현재 사드 발표 이후에 약 한 달 이상의 시간 동안 한중 간에 보여지는 이 현상도 그렇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가 아주 좋은 어떤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 측에서 필요하다면 한국 측에서 먼저 시진핑 정부에게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뭐 거꾸로 중국에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G20의 성공적인 그 임무 완수를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친근한 친구가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까지의 한 달여 동안의 갈등은 저희가 좀 한쪽으로 중국말의 초통초니처럼 좀 남겨놓고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어떤 전환점으로서 두 분이 만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의 좋은 청산을 위해서 이번 만남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장창진 작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 그동안 시 주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7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죠.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영국에서 다 팬도 많이 생겼고 심지어 중국에서 팬들이 박 대통령을 저기 박언니, 박누나라고 불렀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제가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는 예전에 한중 간의 어떤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특히 중국의 안보 이익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상 볼 때는 만하겠죠. 저기 중국이 G20의 그 주최국이니까. 그런데 정상회담 이루어질지는 제 보기에는 소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의 분위기상 이제 만남 성사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 말씀이시죠? 말하자면 지금 한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요,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는 거는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고 물론 회담 성사된다고 해도 아마도 그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고요. 양쪽에서 모두 뭐 한중 간에 그 20여 년 동안 구축해온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아껴야 된다.相互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입장밖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로서 볼 때는 성사된다고 해도 그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아. 내용이 싶습니다.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저는 그렇게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것이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네. 진짜 어려운 시기에 양국 수반들이 많아가지고 소통하고 상대방 국민한테 자국의 그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지금 한국 정부 쪽에서 계속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차원에 그치면 실체적인 성과가 없지 않아 싶습니다. 그래서 한중 양국이 좀 입장 잘 좁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한중 간의 제1차 빅딜을 저는 한중 수교라고 가정하고 싶고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냉전 시대에 있어서 정경분리 원칙으로 제1차 빅딜을 했습니다. 엄청난 그 쇼크였었고요. 지금 이 시점이 비공개 전략적 안보 대화를 통해서 제2차 빅딜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이 있거든요. 물론 저기 아까 말씀하신 그 피동적이다. 그런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드 문제에 있어서 당분간 우리 직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분위기하고 우리 수교하던 지난 세기 90년대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때는 화해 분위기, 동서방 화해 분위기 있었고요. 또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북방 외교를 추진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의 발전에 따라서 외부에서 중국에 대한 그런 위협론 제기됐고요. 또 미국 일부 서방 나라들 중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의심을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 지금 상태에서 옛날 같은 그런 빅딜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 싶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그와 비슷한 상황이 좀 다르지만 오히려 더 비슷한 그 요구 사항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G20을 이번에 중국이 의장국으로 처음 드디어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자 G7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면요. G20은 서방, 일본을 포함한 서방 세력들이 경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만들어 왔었는데요. 그것에서 G2가 이미 된 중국이 빠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한국도 물론 그렇고요. 러시아도 G8에서 쫓겨났죠. 예, 쫓겨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G20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세계의 G2로서 대국으로서의 중심에서 의장국이 돼서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는 G20을 항저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표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G7보다 높고 두 번째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이 지금은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시점이 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주변국에서 과연 중국과 지금까지 어떤 나라가 가장 그래도 그나마 가깝게 상호 소통하고 지내왔는지를 보자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요성이라는 거죠. 따라서 G20이 갖는 큰 의미와 그리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지금 현재 중국의 요구, 그리고 기타 제3세계 발전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이 바라보는 중국의 역할, 그리고 시진핑 주석께서 신형대국 관계, 1대1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이런 그 새로운 소위 말하면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도의 공공재,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의 공공재를 이미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누가 지지를 할 수 있느냐? 역시 한국입니다. 말하자면 저기 시진핑 주석이 재작년부터 공동체라는 문명 개념, 공동체. 문명 공동체라는 개념을 내놨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1대1로나 AIB, 그다음에 저기 여러 가지 그런 글로벌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하고 손잡고 지구촌을 같이 만들자, 우리 공동체를 같이 만들자,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다만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안보 문제인데, 바로 그런 점에서 중국하고 한국 국민들이 보는 시각차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차가 아주 뚜렷한 것 같아요.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통이 일단 필요하고요. 지금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5가지 협력을 이번에 저는 G20에서 두 분이 만나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보자면 한중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이라는 거죠. 그 기본 원칙 하에 한중 간의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1대1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 두 가지에 대한 결합은 다른 나라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전략적 안보 대화,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프로그램과 같은 상호 공공 외교를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 이제 그 중국이 경제도 활성화되어 있고 한국도 역시 자원이 부족한 나라죠. 그렇다면 동북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에너지 안보, 에너지 협력에 대한 부분도 한중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것이 북한마저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역시 그 일반 백성들이, 일반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상호 간의 자유로운 교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문화교류죠. 그래서 문화교류를 지금처럼 보다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5가지 요거 이제 이번 G20에서 논의가 된다 그러면 이번 정상 G20 정상회의는 한국 양국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좀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저기 아까 박사님께서 제기하신 5가지 그런 제안 굉장히 좋습니다. 비공식 안보 대화도 좋고요. 양국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 사드 때문에 양국의 문화 교류, 경제 교류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거죠. 물론 중국 정부가 한국을 제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거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분위기에서 한국의 한류 드라마, 영화 다시 대량으로 도입해가지고 방영하는 거는 아마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중국 시장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주춤하는 거죠. 그거는 제재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마음속의 제재죠. 그거는 정서상의 제재다. 예, 그거는 강력한 제재 조치보다는 양국 국민들한테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말하자면 단기적으로. 북한의 그런 안전 걱정, 한국의 안보에 대한 그런 걱정 해소해야 되고요. 말하자면 중국, 미국, 남북한 지금까지 참여한 나라, 저기 러시아하고 일본을 포함해가지고
동북아의 전체적인 안전, 그건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지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저기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손상시킨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공동의 안전 도모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단기적인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중국하고 미국 그런 신흥대국 관계, 물론 그 개념은 연구에서 이렇게 정립할 필요가 있겠지만 다시 그 신뢰 구축하고 서로 불신을 없애고 동북아 지역, 심지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공동으로 도모해 나가는 게 최종의 방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만장님 마지막으로 이번 G20 정상회담의 주제가 바로 혁신, 활력, 연동, 포용의 세계 경제를 구축하자입니다. 이 안에 보면 혁신, 활력, 연동, 포용 이 말 속에 이번 한중 간의 사드 문제를 포함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나셔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두 분이 지난 사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포함한 3년 반 동안 두 분이 이루신 한중 간의 정치 외교적인 신뢰를 안보 분야에서도 시작하는 그런 좋은 회담을 하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겠죠. 다시 중국 팬들 박은희, 박누나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세레머니 하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대화 열린 대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